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4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논문 검증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용,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루어진 수준 미달의 논문이다.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구현상 교수의 논문을 40문장, 4페이지에 거쳐서 베꼈음에도 참고 문헌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는 검증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논문에 대해 학계와 교수사회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되살리기 위하여 검증했다.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이 명백한 표절 증거가 있으므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다음의 발언만으로 김건희 논문의 수준을 알 수가 있지요. 한국사립대학 교수의 연합회 양성열 이사장은 논문 검증 결과 발표에 PPT를 넘겨가면서 했던 발언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대로 또는 짜깁기 있고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대로 복사하여 붙입니다. 그대로 언급함이 없이 복사합니다. 그대로 여러 페이지를 그대로 벗겼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대로 벗겼습니다. 마찬가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대로 갖다 벗겼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대로 벗겼습니다. 그대로 벗겼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끝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넘기기도 참 힘드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절은 양반인 복사 그 자체이며, 그러니 박사 논문이 아닌 복사 논문이요 국가적 대망신이다 이겁니다. 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지금까지는 표절률이 높다는 것과 숙대 구현상 교수님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다는 정도였는데, 이번 검증단이 분석한 결과는 표절 정도가 아니라 온갖 것들을 다 긁어다 퍼부어놓은 쓰레기 잡탕. 표절이고 뭐고 논문이라고 할 수도 없음. 그냥 쓰레기 잡탕. 구현상 교수 표절 부분이 전체 중 그나마 논문 비슷한 유일한 부분. 구현상 교수는 표절 자체가 화가 나겠지만 거기에다가 온갖 쓰레기 잡탕에 표절된 게 더 치욕스러울 듯. 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해놨는데 지금 보니 접속 폭주로 서버 다운 중. 국민대 학생들이 제일 불쌍함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건희 여사의 수준 이하 작물집 합체 논문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범학계 검증단이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은 타 연구자의 성과를 훔친 작물이며 수준 이하의 무단 복사, 표절 자료 집합물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논문의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학생 지식 공유 거래 사이트 자료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또 표절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사과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단은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을 비추어 볼 때 논문 대필 가능성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민대의 논문 검증 자체가 부실투성이었고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이미 국민대 내부의 논문 재검증 투표에서 학교 측에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이 상황에 대해 국민대의 논문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며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대 부실 검증, 교육부의 책임 회피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경찰과 검찰, 대학과 교육부도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알아서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별개로 국정조사도 들어간다지요.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인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좀 받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그러면 국정조사는 조금 뒤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입니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과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학력과 경력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국정조사는 대통령 직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된 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 이른바 사적 수주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 직원들의 사적 채용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될 국정조사의 사안입니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할 것이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음이 서면으로 보고되었고,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당내 내용 때문에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습이 되는 대로 협의를 진행해서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가만히 있을 경정권이 아닌 것이며 이재명 관련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지요.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것이라는데 이재명 수사를 위해 압색할 것이 아직도 남았다는 게 신기합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국민검증단의 발표에 물타기를 하려는 계산인가 본데, 신물이 날 정도로 보아온 이재명 압색 정도로는 김건희 논문 표절 문제가 덮이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주어진 권력을 유지하려면 김건희, 윤석열과 결별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 김건희, 윤석열이 파놓은 수렁으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지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찰의 전통을 잘 이어가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전면전이자 총력전이라고 했지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흰남노 태풍에 대비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이 줄곧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요. 김도율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언론에 용산 대통령 벙커라고 나오는 저 사진 속 장소는 정확하게 국가위기관리센터다. 윤석열이 국가안보와 재난주의에 최적화되어 있는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국방부 벙커를 급하게 새로 정비해서 사용해야만 했다. 기본적으로 벙커는 전국 각 지역을 화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굳이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연출도 참 올드하지만 도대체 벙커는 왜 들어간 것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벙커의 시설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일까? 혹은 사용법을 몰라서 안 쓰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번에는 백지를 서류인 것처럼 검토하는 쇼를 하더니 이제는 폰트럴 타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를 보여주는 것인가? 별로 재미없다. 전화기로 지휘할 거면 지난번처럼 그냥 아크로비스타 집에서 하라고. 차라리 메뉴판을 검토하는 대통령실의 쇼는 가식적이긴 해도 바보 같지는 않았다. 내 눈에 인상적인 부분은 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바뀐 청록색 민방위복 가슴 상단에 있는 문양은 주역의 괴로 보인다. 민방위복의 괴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은 괴와 비슷한 부적처럼 보인다. 물론 윤석열은 태극 문양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역의 괴에도 태극 문양은 중심에 있다. 결정적으로 민방위복 어깨에 이미 태극기가 있는데 별도의 태극 문양을 굳이 가슴에 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이치에 맞지가 않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뜬금없는 민방위복의 교체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저 색상과 괴에 담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두법사의 생각이다. 나야 무속인이나 도사가 아니니 정확하게 그 의미까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이상한 민방위복에도 김건희, 천공, 건진 등의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언론에 공개된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제공하는 윤석열은 참으로 대단하다. 다만 윤석열의 이러한 대담함이 오직 가십거리에만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자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라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태풍을 통해 지지율을 반등시켰다는 경정권은 그 발상부터가 비판을 받았고, 기껏 철야 근무에 바지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엄프를 해야만 하는 오픈 대한민국이 되었지요. 게다가 대통령실 제공이라고 나오는 사진들이 빵 터진 것이, 이 사진 역시 윤석열의 시선과 참모들의 시선이 다르고 A4 용지는 또 빈 종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도대체 뭘 두고 회의라는 것인지 달랑 수첩 넣고 논의하자는 말도 나왔지요. 이 사진은 쳐다보기 힘든 위치의 모니터를 쳐다보는 것을 두고 미어캣 정부라는 별칭도 나왔습니다. 자, 이러니 현명한 국민들이 지지율로서 경정권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러니 유시민 작가의 동력이 없는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일갈은 화병난 국민들의 대국민 안정제이자 청심환입니다. 이상 누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